오늘 이제 4차 강의 이제 시작하고요. 네, 오늘은 사실 새롭게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새롭게 할 거가 많지는 않고 대신에 기존에 했던 것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최신 모델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습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3번 동안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토크나이저거든요. 토크나이저 뭐냐면은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돌아보면은 결국에는 문장을 이 글자, 텍스트를 어떻게 숫자로 잘 바꿀 수 있냐 이거를 지금 계속 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첫 번째 시간에 한 게 요거였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글자를 왜 하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나누었는지, 이게 토크나이저였죠. 그래서 토크나이저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띄어쓰기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문자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띄어쓰기랑 문자 단위는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띄어쓰기랑 문자 단위의 중간쯤 있는,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문자 단위보다는 그 문자를 붙여서 단어로 만들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서브월드 방식의 토크나이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형태소로 나누는 게 있는데, 형태소로 나누면 너무 좋은데 언어 지식이 필요해요. 한글에 쓰는 방법으로 영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많이 쓰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제 쓰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연구에서는 대체로 이 아래와 같이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으로 요걸 이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워드 임베딩에서 단어를 숫자로 바꾸고 문장을 숫자로 바꾸는 방법에서는 먼저는 이제 백오브 월즈를 배웠는데요. 요 각각 단어마다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여놓고 요 문장에는 1번 단어가 몇 번 들어있냐, 1번 단어는 2번, 2번 단어는 1번, 3번 단어는 1번 이렇게 숫자로 적어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문장은 요 숫자의 배열로 이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게 백오브 월즈였고요. 근데 요거의 큰 단점은 아, 이 단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단어라는 게 세상의 모든 단어가 10만 개, 100만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불편하고, 또 이 단어가 여기에 몇 번 나온지는 알지만 순서를 알 수는 없습니다. 1번 단어가 2번 나왔는데 어디에 나왔는지는 몰라. 이게 단점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주변 단어로부터 이 단어를 표현해 보자. 그게 이제 워드 투 백입니다. 이 백이 벡터인데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드 투 백은 단어가 있으면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라는 문장에서 가서라는 단어는 학교에와 친구를 평균내서 만드는 거예요. 학교의 배열과 친구의 배열을 평균내서 가서를 만들고, 가서와 얘기를 평균내서 친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은 이런 거죠. 가서라는 단어를 보면은 얘는 이 단어와 이 단어와 분명 연결이 돼 있겠죠. 이 숫자의 배열이 관계가 있겠죠. 왜냐면 요거 두 개를 평균 낸 거니까 요거 두 개가 평균 낸 요 값은 당연히 요 두 값과 관련이 있고, 다시 말하면 가서라는 배열은 학교에라는 배열과 친구라는 배열과 어느 정도 규칙성이 발견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주변 단어랑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학습하는 이 방식을 이제 워드 투백이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하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음 이의어를 구분 못합니다. 영어로 해서 뱅크, 강둑을 걸어서 은행인 뱅크에 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뱅크 나오면은 다 똑같은 뱅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음 같은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구분을 못 해요. 왜냐면 저희는 가서면 어디서나 가서고 친구면 어디서나 친구고 뱅크면 어디서나 뱅크지, 이 뱅크 저 뱅크 다르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걸 알려면은 문맥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이 뱅크가 무슨 뜻인지는. 그래서 이 단어가 딱 주변만 봐서도 알기 힘든 것들도 있다. 그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대명사.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거기서 친구를 만났다.
이러면 거기서 그게 어디야 하면은 워드2백으로 하면은 워드2백 거기서 근처에 있는 단어로만 찾아낼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죠. 전체 문장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단어로 아는 것도 좋은데 한계가 좀 있네. 대신에 전체 문장의 맥락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게 바로 트랜스포머였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재밌었다 넣으면 이렇게 숫자로 바꿔주고, 심심하다를 넣으면 요거는 그쵸, 요거는 단어지만 요거는 이제 문장이죠. 문장을 넣으면 배열로 바꿔주고, 옛날처럼 단어를 배열로 바꾸지 않습니다. 문장 전체가 하나의 배열입니다. 즐거운 일 없을까 또 요 배열인데, 아마 즐거운 일 있을까 이러면 요 숫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좋고, 이 트랜스포머가 너무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사람이 쓰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모든 문장에 대해서 다 숫자로 바꿔주는 게, 이게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온갖 문장을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판단해 보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힘든 부분이 어디냐 보니까 요 앞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할 때 언어를 숫자로 바꾸는 게 흥미있는 게 아니라, 숫자로 바꿔서 결국에는 이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고 싶고, 이 문장이 논리적인지 아닌지, 두 문장이 유사한지 아닌지, 결국에 어떤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숫자로 바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바꾼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재밌었다는 긍정, 심심하다는 부정,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문장이랑 긍정인지 부정인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뉴스 기사 하나랑 사회, 뉴스 기사 하나랑 경제, 뉴스 기사 하나랑 연애, 이런 식으로 텍스트와 어떤 라벨이 붙어 있을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걸 분해를 해보니까, 처음에 텍스트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 텍스트를 이해한 걸로 긍정인지 부정인지 나누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은 바로 이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이 이제 아주 일반적이죠. 언어라는 걸 이해하니까 굉장히 제너럴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대량의 텍스트로 학습을 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럴수록 비싸겠죠. 네. 하지만 이제 장점은, 일단 이걸 한번 했어요. 이걸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문장을 넣어주면 이 문장에 적합한 숫자 배열을 잘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숫자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건데, 여기에 특정 숫자를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빼고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이 나오도록, 뭐 3을 곱하고 5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한 다음에 1이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 어떤 몇을 곱하고 더해야 될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한 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문장도 해보고 요 문장도 해보고,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하고 곱하기 해서 요거를 했을 때는 1이 나오고, 요거를 했을 땐 0이 나오고, 요거를 했을 땐 0, 요거를 했을 땐 1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뭐를 더하고 뭐를 곱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알아내는 거죠. 그것만 하면은, 숫자만 누가 틱 주면은 이게 1에 가까운지 0에 가까운지 알 수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더하고 곱하면 되니까. 그 부분이 요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연결해 버리면 문장이 숫자로 바뀌고, 이 숫자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잘하면 0이나 1에 가까운데, 1이 나오면 긍정, 0이 나오면 부정, 이렇게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부분이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인데, 막상 그 언어만 이해하면 이제부터는 숫자를 숫자에 이렇게 매칭하는 거예요. 요런 숫자는 0번으로 매칭, 요런 숫자는 1번으로 매칭, 이렇게 매칭하는 거니까 언어는 이제 없어요. 언어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좀 적게 걸린다. 언어를 이해하는 임베딩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임베딩 된 배열을 통해 관심 있는 태스크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비용이 저렴하고 개인용 컴퓨터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붙인 게,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돼요. 프리 트레이닝, 내가 이 관심 있는 트레이닝 하기 전에 미리 학습하는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그거 된 거 가져와서 파인 튜닝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런 방식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파인 튜닝은 온갖 가지로 다 해도 돼요. 프리 트레이닝 한 번만 하면 파인 튜닝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쓰면 된다 해서, 이걸 트랜스퍼 러닝, 한국어로는 전이학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랜스퍼 러닝은 미리 대량의 텍스트로 언어 모델을 한 번만 학습해 두고, 이 결과값에 관심 있는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을 붙여 다양한 문제를 푸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방법론이고요. 실제로 컴퓨터 비전, 이미지를 다루는 데는 굉장히 이제 옛날부터 많이 쓰고 있었는데,
언어에 관해서는 이제 2018년부터 요 방법들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 트레이닝 된 거 있으면 파인 튜닝으로 뭐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번에 요 버트 논문 살펴봤습니다. 버트 논문 프리 트레이닝 오브 딥 바이디렉셔널 트랜스포머즈 for 랭귀지 언더스탠딩 봤고요. 요 부분이 프리 트레이닝 부분이고 요 윗부분이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은 다 비슷하게 한 다음에 파인 튜닝 할 때 여기서 요렇게 할래, 여기서 요렇게 할래, 요렇게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앞에서 틱 나가는 게 있고 뒤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이게 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래서 이 파인 튜닝 조금만 다르게 하면은 프리 트레이닝 한 번만 해놔도 괜찮아 이거거든요. 파인 튜닝은 크게 센턴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문장을 두 개 넣어요. 두 개 넣고 답은 OX로 맞출 거예요. 이 두 개 문장이 유사합니까? 이 수업은 재밌다. 이 수업 추천드려요. 답은 긍정. 답은 유사함. 이 수업은 재밌어요. 이 수업은 재미없어요. 답은 유사하지 않음. OX로 답 맞추면 되죠. 그거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분류하는. 예를 들면은 나는 지구에 있다. 지구에서 해가 서쪽에 떴다. 이러면은 논리적이지 않음. 이런 거 맞추는 거죠. 유사도, 논리성 이런 거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싱글 센턴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인데 문장 하나 놓고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문장 하나 문장이라고 하지만 문단도 되고 신문 기사 하나를 넣고 연예냐 사회 뉴스냐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겠죠. 요거를 실제 산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퀘스천 앤서링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다음 중 이순신이 태어난 연도는 위키피디아 가져온 이순신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그러면 질문이 이순신이 태어난 연도는 하니까 몇 년도 이렇게 말해주겠죠. 국어 그 수능의 언어 영역 질문이 들어있고 비문학 질문이 들어있고 이제 뭐 12번 문제 있으면 문제 내면 맞추는 거죠.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싱글 센턴스 태깅 태스크는 예를 들면은 나는 오늘 서울에 갔다 해서 이 중에서 이제 태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건 아닌데 서울 이건 장소야. 장소 이렇게 태깅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 중에서 사람 이름 맞추고 요거는 사람 이름이다. 요 단어는 장소다. 요 단어는 뭐다. 요런 거 맞추는 거예요. 각각의 토큰, 각각의 단어마다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맞추는 건데 예를 들면 형태소 분석도 됩니다. 나는의 나는 여기 나 들어있으면 이거는 명사, 뭐 같다는 동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어마다 뭔가 답을 얻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각각의 들어보면 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고요. 옛날부터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많이 풀려고 해서 그 점수들도 다 있어요. 근데 버트가 나와서 프리 트레이닝 한 번 하고 나서 파인 튜닝을 똑같은 프리 트레이닝 한 걸로 파인 튜닝 요것만 다 따르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전체 대회에서 전부 다 1등을 했습니다. 2018년 버트가 나와서 이게 버트라는 방법론의 논문인데 그 전까지는 한 사람이 나는 요 문제에 대해서 이 방법을 쓰니까 잘 풀리더라. 요 문제는 요 방법을 쓰니까 잘 풀리더라. 이거는 저 방법, 이거는 이 방법 쓰니까 잘 풀리더라. 각자 높은 점수들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버트가 나와서 프리 트레이닝 딱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파인 튜닝 이거 그냥 하루 이틀 해서 답을 척척척 낸 거죠. 근데 그게 전부 다 기존의 모델을 다 점수를 압도적으로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어떻게 점수를 넘은 것도 대단한데 프리 트레이닝 한 번만 하면 파인 튜닝이 이렇게 쉬운데 모든 데서 점수가 다 올랐다는 게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가 기존까지 이제 배웠던 거고 다 실습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제가 코드도 공유를 드렸는데 백오브 월즈도 해봤고 워드 투백도 해봤고 그다음에 요 트랜스퍼 러닝도 제가 실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앞에 3회차까지 하면서 설명을 쭉 드린 내용이고요.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 트랜스포머즈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코딩 하시는 그 개발자분들은 라이브러리가 뭔지 잘 아실 텐데 라이브러리는 보면은 이 코딩 하는 것도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정말 밑바닥부터 다 처음부터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은 그냥 어떤 규격화된 상태로 가져와서 쓰고 내가 관심 있는 영역만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 되게 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즈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들인 거예요. 트랜스포머들. 요 트랜스포머인데 요 트랜스포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여기 라이브러리에서는 트랜스포머 꼭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아니지만 트랜스포머 외에도 최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여기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최신 제일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 중에 트랜스포머를 안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즈라는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이 트랜스포머즈라는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돼 있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는지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클릭해 주셔도 되고 하면은 직접 그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네. 여기 이제 huggingface.co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제 어, 직접 들어가 보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실습은 아니고 제가 소개 드리는 거라서 그냥 요 화면을 봐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깅페이스라는 이건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고 이 회사에서 되게 이 언어 처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모델과 툴들을 많이 개발해 뒀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 그 트랜스포머고요. 여기 보면 트랜스포머 있고 토크나이저즈라는 것도 있고 데이스터 세츠라는 것도 있고 다 라이브러리입니다. 아주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중에서 트랜스포머즈 덕 이렇게 가면은 제가 PPT로 보여드렸던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State of the Art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or PyTorch and TensorFlow 2.0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라는 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딥러닝을 하는 그 주요 아주 중요한 라이브러리죠. 그러면 아까 트랜스포머즈도 라이브러리인데 파이토치도 라이브러리고 텐서플로우도 라이브러리인가요? 하면 다 맞는 말이고요. 이 트랜스포머도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얘도 처음부터 다 한 게 아니에요. 얘도 다른 라이브러리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즈는 잘 뜯어보면 안쪽에는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 2.0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이제 적어 놓은 것이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여기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거를 천천히 하나씩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ummary of Tasks 여기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쭉쭉 여기가 이제 설명이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요 제목대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면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이거 아까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아까 보면은 여기에 시퀀스 싱글 센턴스 클래시피케이션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있네요.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여기는 파인 튜닝 하는 거 어떤 거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란이에요. Extractive Question Answering. Question Answering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링. 요거는 조금 다른 거긴 해요. 그 다음에 Name Entity Recognition. 요거는 바로 요 마지막 거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요 창은 버트의 파인 튜닝 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요. 요런 거 말고도 있어요. 문장 어떻게 요약할래? 문장 어떻게 생성할래? 는 버트가 잘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요약과 번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읽어 보시면 되고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ummary of the Models가 있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스랑 오토 인코딩 모델스. 이것도 저희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저희가 오늘은 안 봤는데 저번 시간 잘 기억해 보면 오토 인코딩 모델이 있고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이 있다.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은 문장을 잘 이해해서 좋고 또 오토 리그레시브한 건 문장을 생성해서 좋고 그래서 오토 인코딩과 오토 리그레시브를 잘 이으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고 그 밑에는 그것보다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는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설명도 이제 쭉 있고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밑에는 이제 조금 더 실제 쓰는 방법인 데이터 어떻게 전 처리하냐, 트레이닝이랑 파인 튜닝, 트레이닝이지만 이거는 프리 트레이닝이겠죠 아마. 네, 프리 트레이닝 어떻게 하고 파인 튜닝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 모델 내가 만들어서 나만 쓸 거야? 공유하자. 어떻게 쉐어링 할 거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수업을 조금 들었지만 아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태스크에도 있었고 모델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파인 튜닝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신 게 되게 조금 같은데 그 용어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using transformers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밑에는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보면은 여기 모델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알버트, 오토클래시즈, 바트, 바터즈, 버트, 막 처음 보는 게 있어요. 버트 제너레이션, 빅버드, 블렌더보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어, 저희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GPT, 오픈AI GPT도 있고요. T5도 있고요. 온갖 게 다 있어요. 이 모든 걸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 그냥 간단히 살펴볼게요. 버트 클릭해 보겠습니다. 버트 클릭해 보면 이제 뭐 쭉 많이 있어요. 네, 쭉 많이 있는데 각각의 제목들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버트는 이런 논문이고 버트 논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 어, 사용할 때는 이런 팁들이 있어. 그리고 코딩할 때 이런 이 허깅 페이스에서 트랜스포머즈에서 이거 쓰면은 값들 이런 거 넣어줘야 되고 이런 거 설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그젬플까지 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있어요. but, but for next sentence prediction, but for sequence classification. but로 sequence classification 할 땐 이거 쓰라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but for multiple choice, but for token classification, but for question answering 할 때는 이거 써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똑같은데 아까 but for sequence classification인데 밑에 보면 또 비슷한 거 있어요. TF but for sequence classification 있어요. TF는 TensorFlow라는 거고 TF가 안 붙은 건 이제 파이토치란 걸로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딥러닝 하는데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아까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 있는데 둘 다 너무 유명해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쪽에서 조금 섭섭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두 개를 다 만들어서 파이토치를 쓰던지 텐서플로우를 쓰던지 누구나 자기가 요거 가져가서 쉽게 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그런 거 잘 모른다 하면은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나는 텐서플로우 쓰는데 하시면 TF 붙은 걸 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쭉 나와 있고요. 사실 이게 읽어서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거를 다 읽고 하진 않고요. 쭉쭉 내려보면 이그젠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그젠플을 복사해서 가져와서 계산해보면서 조금씩 수정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조금 너무 이제 간단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 이제 사람들이 이그젠플 너무 이거 쉬운 거 했다 하면서 자기가 이 이그젠플을 또 따로 만들어서 공유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게 이제 여기 쭉쭉쭉쭉 보시면은 노트북스라고 있는데 이그젠플스, 네, 이그젠플스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콜앱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아마 다른 데도 있을 텐데 이 콜앱이라는 게 저희들이 항상 실습하는 요 환경이 콜앱이거든요. 제가 이제 실습할 때 들어가는, 네, 되게 멋있게 만들었죠. 여기서 버튼 클릭하면은 실행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가 너 랭귀지 모델링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샘플로 한 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봐.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앤서링, 서머라이제이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너 이거 한번 써봐 하고 예시를 다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하실 때 잘 모르시면은 요거 쓰셔도 되는데
근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는 게 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뭘 이렇게 길게 어렵게 써놨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실행, 실행, 실행 이렇게 다 눌러보면 다 실행됩니다. 네, 그래서 개발은 할 줄 아시는데 이 언어 처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처음 하실 때는 요 콜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이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그래서 오피셜한 이그젬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티라고 해서 내가 한 건 아닌데 누가 이거 만들어 줬어. 트레인 T5 in TensorFlow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텐서플로우 2로 T5 트레인 해보자. T5는 모델 이름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네요. T5 어떻게 트레이닝해서 어떤 거를 한번 우리가 학습하는 거 만들어 볼게. 이거 내가 무함마드 해리스가 했고 콜앱이 있네요. 요것도 제가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막 열려요. 그래서 요거를 쭉 기다리면은 음, 되게 큰가 봐요. 이게 좀 천천히 열리네요. 왜 안 열리지? 어, 열려야 되는데 보통은 열릴 텐데 네, 다른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렇고 이게 네, 조금만 기다리면 네, 나왔네요. 이거는 T5 on TPU. TPU 위에서 T5를 뭐 학습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도 열렸네요. 스냅챗에서 만든 거구나. 네이티브 텐서플로우 2로 T5를 학습해보자 해서 실행, 실행 이렇게 쭉쭉쭉쭉 직접 이거 돌려봤거든요. 끝까지 잘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보고 내가 관심 있는 거 커뮤니티니까 훨씬 양이 많죠. 대신에 요거의 한 개 단점은 요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버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버전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를 빼면은 여기 있는 것들도 꽤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 대한 큰 요 도큐먼트에 대한 소식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허깅 페이스로 다시 들어가서 네, 여기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요게 이제 원래 홈페이지고요. 이거는 그 중에 트랜스포머라는 그걸 이제 소개하기 위한 이제 도큐먼트 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허깅 페이스고 이제 여기 보면은 모델스 있는데 요 모델스를 눌러 보면은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음, 디스틸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 버트라는 건데 요 크기가 스몰 베이스 라지 버전 중에 나는 베이스 버전이고 케이스드라는 건 대문자 소문자 구분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언케이스드는 구분하지 말고 모든 건 다 소문자로 바꿔버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 쓸 때 제일 앞글자 대문자로 쓰잖아요. 더 할 때 T 라지 대문자로 써서 아, 더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uncased 하면 대문자 쓴 건 무조건 소문자로 다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틸 버트라는 그걸 학습한 건데 베이스 크기 스몰 베이스 라지 중에 베이스 크기고 uncased 된 거다. 얘는 cased 된 거네요. 네. 보니까 cased 된 거보다 uncased 된 걸 사람들이 훨씬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다른 것도 쭉쭉 보면은 요 앞에는 슬러시 앞은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바랄라라는 분이 T5라는 모델을 했고 베이스 크기로 만들었고 뒤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버트 모델 만들었고 베이스고 나는 중국어로 한 거야. GPT-2라는 모델이고 크기는 라지보다 더 큰 X라지로 만들었다. T5로 했고 크기는 스몰이다. 로버트라는 논문이고 라지 크기고 MNLI는 데이터셋 이름이거든요. 거기서 학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하나 눌러볼게요.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막 설명 적어놨어요. 쭉쭉쭉쭉 하고 실제로 여기에 이 모델들이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받아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모델스에 아까 모델 쉐어링이 있었죠. 여기 쭉쭉 보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델 쉐어링 앤 업로딩 이걸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7,873개나 있어요. 이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영어도 있지만 또 한국어도 있으면 좋으니까 네, 한국어 해보면은 한국어도 뭐 적지 않게 있어요. 요거 사실 한국어로 지정해야지만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정 안 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사실은 한국어 모델 이것보다는 더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어가 있고 저는 여기 이름을 KYKIM으로 제 아이디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데 버튼데 한국어로 했고 베이스 모델이다. 이거는 GPT-3고 스몰 버전인데 GPT-2를 베이스로 만든 거다. 이건 알버트고 한국어인데 베이스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다 올리는 모델들이에요. 그리고 얘도 오피셜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 어, 없어졌나? 프리 트레이닝 모델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네 프리 트레인드 모델이 있네요. 네, 이 프리 트레인드 모델 아까 눌러보면은 얘가 오피셜하게 얘를 공개한 거예요. 버트라는 게 여기 있는데 버트가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트는 이런 거고 쭉 보면은 버트 베이스 멀티링구얼 언케이스트 멀티링구얼은 여러 개 언어다. 뭔지 몰라서 잘 보니까 트레인드 온 로월 케이스트 소문자 텍스트로 학습한 거고 102개 언어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라지스트 위키피디아스에 있는 그 텍스트로 해서 102개 언어로 학습한 거다. 여기에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도 있으니까 멀티링구얼 얘는 케이스인데 이건 새로 했고 이걸 더 추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어로 된 모델이 많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좋은 모델들 아무래도 104개 언어에 대해서 동시에 학습한 것보다는 그냥 한국어만 한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걸 많이 쓰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버트 말고 딴 거 없냐? 딴 것도 많이 있어요. GPT도 있어요. GPT-2도 있어요. 라지, X라지까지 다 있습니다. 네, 있고 GPT 네오라는 것도 있고 엑셀 넷도 있고 보면 오피셜하게 이 사람들이 모델을 되게 많이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피셜하게 없는 것들도 여기 보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커뮤니티에서 올려둔 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커뮤니티에서 올린 모델이나 요 프리트레인드한 오피셜 모델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요거가 이제 설명이 바로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한 페이지 되게 오래 했네요. 여기도 했습니다. 네. 개인 또는 기관이 구글이랑 페이스북도 실제로 여기에 모델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을 업로드하고 유저는 그것을 받아서 파인 튜닝 할 수 있게 하고요. 여기 올린 건 대체로 이제 프리트레이닝한 모델들이고 오피셜한 것들은 요 주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오피셜한 거 아니고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거 제가 이거를 한 두세 달 전에 찍었거든요. 캡처를 2월 말인가 2월 중순쯤 찍었을 때 5,828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훨씬 많이 올랐네요. 네, 7,800이니까 요 숫자를 봐도 사람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보여드리기 전에 네,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그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는 프리 트레이닝 모델을 불러오고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규격화하여 사용성을 높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규격화해서 쓰냐? 요게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랭귀지 모델 코리안이고 이제 코 일렉트라라는 게 있고 또 코 바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든 것들인데요. 각자의 사용법을 다 적어놨어요. 여기 홈페이지 가면 다 있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은 젤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from transformers import electra tokenizer fast electra 모델 또는 tf electra 모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특징인데 이 트랜스포머즈라는 우리 이 라이브러리에서 나는 이거 쓸 거야. 그래서 위에는 그걸 이제 명시해 주고 그 밑에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일렉트라 토크나이저 패스트 점 from pre-trained. pre-trained가 미리 학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학습된 걸로부터 이거 가져올 거야. 근데 어떤 거 가져올 거냐면은 KYKIM 일렉트라 코리안 베이스 모델을 가져올 거야. 토크나이저를. 토크나이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요거예요. 요거 서버월드 나누는 방법. 이게 사람마다가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셋마다 나누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학습했냐를 가져오는 게 이 토크나이즈를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델을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일렉트라 모델 점 from pre-trained. 이것도 pre-trained 된 모델로부터 가져오는 건데 위에는 토크나이저를 가져오고 밑에는 모델을 가져온다. 이게 뭐냐면은 요거 나누는 방법 가져오는 게 토크나이저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숫자로 바꾸는 요 트랜스포머 가져오는 게 모델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인공지능 학습하는 거 그러면 두 개 하는 건가요? 토크나이저도 이거 학습하는 거고 이 트랜스포머 이 모델도 학습하는 건가요? 네, 두 개가 모두 다 학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델 학습할 때 토크나이저도 학습해야 되고 이 모델도 학습해야 됩니다. 토크나이저를 학습한다는 건 뭐냐면 전체 중에 이 BP라는 걸 보면 전체 문서를 문자 단위로 쪼개요. 쪼갠 다음에 빈번하게 나오는 문자들을 묶어서 걔네들을 세트로 이제 이해하자는 거죠. 문자 단위로 나눈 다음에 개수가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너무 많다. 그래서 요거를 잘 묶어 보는 거예요. 근데 묶으니까 늘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많은 거죠. 그럼 요걸 묶어서 요게 한 개라고 보자. 이런 식으로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많은 텍스트를 다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쓴 그 데이터셋에 맞게 요 서브월드 토크나이저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량이 작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얼마 안 걸려요.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근데 제가 100기가 정도를 하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이제 몇 시간은 걸린다. 네. 그리고 메모리도 뭐 한 300기가 이렇게 있어야지 학습이 되고요. 그래서 이 토크나이저도 학습을 해야 되는 거라서 요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모델도 가져온다. 코일렉트라라는 거 볼게요. 이거는 위에 거 제가 만든 건데 밑에 건 제가 만든 게 아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인데요. From Transformers, Import, 일렉트라 모델, 일렉트라 토크나이저. 위랑 되게 비슷하네요. 보면 일렉트라 모델 점 from pre-trained. 얘도 모델을 가져오네요. 제가 모델을 가져오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그 밑에는 일렉트라 토크나이저 점 from pre-trained. 토크나이저를 가져오는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얘도 토크나이저 가져오는 거랑 모델 가져오는 거 두 개가 있어요. 그 밑에 코바트 볼게요. 여기도 get 코바트 토크나이저. 토크나이저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바트 모델점 from pre-trained 모델 가져오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허깅 페이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그 이제 언어 모델에서 두 가지 모델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는 토크나이저, 하나는 실제 우리가 사용할 모델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사실 이 언어 처리하고 허깅 페이스를 쓰고 허깅 페이스를 아니 그냥 다른 언어 처리에서도 보면 사용법 해서 나오는 거 보면 대개 이렇게 세 줄 정도 적어놔요. 이렇게 불러오고 토크나이저는 이렇게 가져오고 모델은 이렇게 가져옵니다. UCG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럼 실제 이걸로 어떻게 쓰냐? 허깅 페이스에서 이거 직접 실습해 볼 건데 일단 코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From transformers import but tokenizer fast tf gp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but tokenizer라 해서 토크나이저라는 걸 가져오는 게 있고 모델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어떤 모델 가져올 거냐를 보면은 요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이름이에요. 요 이름. 또는 여기에 요게 각각 이름이에요. 요거 내가 쓰고 싶은 거 이거를 복사해서 이거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돼요. 네,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근데 한 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게 롱포머네요. 얘는 롱포머라는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걸 가져오는 부분도 롱포머와 관련된 부분을 가져와야 됩니다. 롱포머와 관련된 부분을 가져와야 되고, 여기는 지금 여기를 볼게요. 얘는 일렉트라라는 그 방법론을 쓴 거예요. 이 모델은 일렉트라라는 방법을 프리 트레이닝해서 저장시켜 둔 거예요. 이걸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도 일렉트라의 모델을 가져오고 일렉트라의 토크나이저를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음, 요거 말고 뒤에 거 먼저 하는 게 제가 나을 것 같아요. 뒤에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from transformers import T5 tokenizer T5 for conditional generation. 보니까 토크나이저를 가져오는데 T5 스몰. T5 스몰 저 약간 봤던 것 같아요. 여기 어디 T5 스몰이 여기 있네요. 얘를 가져와서 쓴다는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쟤를 가져와서 이제 토크나이저 가져오고 쟤를 가져서 모델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 토크나이저랑 모델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텍스트 입력해봐. 텍스트 translate to German I like this class very much를 텍스트로 넣어놔요. 그리고 텍스트를 토크나이저에 넣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인풋을 만들고 그 인풋을 모델에 넣어서 결과를 만들고 결과를 다시 그 표시해봐 라는 게 이 밑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토크나이저와 모델을 불러오는 부분이고 밑에는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모델에 넣었다가 빼서 그 결과물을 다시 보는 과정이고요. 이게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T5 모델로 어떤 모델을 돌려보는 거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이 위에 요 콜앱 요거를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이걸 복사하고 네, 똑같은 곳에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여기 Ready to Use AI 여기에 제가 다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넣어두지 않았고 여기 소스에 들어가면은 소스가 아니구나. 노트북스에 들어가면은 여기 밖에 있네요. 요 안에 넣어야 되는데 요 UCG 트랜스포머즈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제가 여기 안에 넣어둘게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 요 위에 부분을 누르고 무시하고 계속하기 누르면은 요 파일을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 거였는데 그거보다는 그 밑에 있는 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데서 요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Translate to German. I like this class very much.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 눌러보겠습니다. 실행 누르면 요 이제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에서 알아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 모델들 다 가져오는 중입니다. 모델의 용량이 892MB인가 봐요. 그리고 아까 T5 여기 스몰이었는데 저 여기는 베이스로 올려놨네요. 그래서 T5 베이스도 진짜 있는 건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보면 T5 스몰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좋은 거 하고 싶어서 T5 베이스 했어요. 더 좋은 거 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쭉쭉 하면 되는데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는 조그만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니까 되네요. I like this class very much 되네요. 트랜스레이트 절먼 했는데 절먼으로 안 하네. 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여기 왜 제대로 안 됐을까요? 코드가 똑같아 보이긴 한데 어, 네. Translate to German. I like this class very much.
이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전엔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어, 대박스. 제가 이거 소문자로 했는데 안 됐는데, 대문자로 하니까 되네요. 얘는 케이스드 모델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소문자 I가 여기 오는 거를 잘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소문자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대문자로 하면 되네요. 얘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는 모델인가 봐요. 그런 게 적혀 있었나? 네, 그런 게 적혀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예민한 친구입니다. 네. 이히 내가 아, 디스 클래스가 뭐 좋다 이런 뜻이겠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혹시 translate to French 하면 이거 되나 볼게요. 네, 기다려 보면은, 음, 아, 뭐 클래스가 뭐 어떻다, 뷰티풀하다는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도 프랑스어 같은 걸로 뭐 나오네요. 네, 이 T5 모델이 뭐냐면은 요 모델의 특성이 있는데 네, T5 베이스 들어가면 이 T5란 모델은 원래는 아까 파인 튜닝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위에 보면은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근데 또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거 4개 꼭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 이거 파인 튜닝 하는 것도 어떻게 한 큐에 할 수 없나? 프리 트레이닝 한 것처럼 한 큐에 전체 다 할 수 없나?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문장 처음에 넣어줄 때 앞쪽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센턴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땡땡 문장 이렇게 넣어주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장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따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냐. 앞에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가 뭔지 그것도 글자로 넣어버리자. 라는 게 이 T5의 그 특징이고요. 위에서 Translate English to German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전체를 한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that is good 넣고 das is good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매칭을 시켰다면은 이 T5는 번역을 하고 싶은 거면 문장의 앞부분만큼 텍스트를 더 넣어서 이거 전체를 인풋으로 넣자. 콜라 센턴스 이건 이제 또 어떤 명령이 있겠죠? 그거는 이게 acceptable 한지 not acceptable 한 건지 보네요. The course is jumping well. 이 코스는 점프를 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콜라 센턴스, 콜라라는 게 데이터셋 이름이거든요. 이거 하면은 이 문장이 acceptable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서머라이즈네. 서머라이즈 이거 해서 이거면 서머라이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적고 이걸 과제를 수행하는 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 translate to French 했는데 앞에랑 똑같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은 네 앞에랑 이제 더 똑같이 되겠네요. 결과가 얼마나 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독일어도 되고 프렌치도 되면은 혹시 코리안도 되나? Translate English to Korean 하면 Korean I like this class very much. 얘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한국어로는 안 돼요. 독일어랑 프랑스어는 되는데. 왜 안 되지? 아, 제가 이 T5 베이스라는 데를 들어가 볼게요. 보면 토크나이저에 관한 설명이 막 있어요. 네. 아, 토크나이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어,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다른 걸로 아직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그 토크나이즈를 하면은, 네.
토커나이즈를 하면은 요렇게 그 문장을 단어별로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네, 이게 좀 천천히 되고 있어서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게 제가 이제 모은 데이터에서 이런 것들이 다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좀 제대로 된 게 나오네. 그러니까 문장이 나오면 뭐 여기 효과가 있네. 예를 들면 효과가 좋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효과가 좋다 그런 문장은 좋다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로 이 모델은 여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효과라는 게 하나의 토큰이 되고요. 또 가라는 게 있는데 가는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어, 이게 왜 나왔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이게 가리는 게 없어서 나온 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들리시죠? 화면도 보이시고.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효과라는 게 있으면 효과가 좋다라는 건 네, 이제 여기 아까 효과 보였잖아요. 그래서 효과라는 게 한 개 뭉텅이로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하나의 토큰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 있잖아요. 가는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붙어 있는 건 샵샵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요게 또 하나의 토큰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좋다는 좋다대로 또 하나의 토큰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효과가 좋다 할 때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뒤에처럼 효과가를 하나로 묶고 좋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토크나이저거든요. 그래서 토크나이저를 해서 이거 어떻게 나눌래를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있던 데이터셋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토크나이저가 뭐냐면은 어떤 문장을 가져오든지 간에 나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이해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이 토크나이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어로 했기 때문에 이 토크나이저의 긴 토크나이저를 다 보면은 전부 다 한국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길어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데 아, 땡땡 방법 이거는 앞에 무슨 무슨 방법 이런 식의 의미겠죠. 그리고 영어도 조금 있긴 있네요. 왜냐면 제가 한국어 데이터셋을 모았지만 영어도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한국어, 영어 정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요 모델, 이 T5 모델도 저런 토크나이저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가족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한국어가 없나 봐요. 영어를 하면서 그 뭐지 독일어, 그다음에 프랑스어는 있었는데 한국어를 학습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Translate English to Korean 해도 한국어가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예 모델이 안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때부터 그게 고려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까 그 서머라이즈도 돼요. 예, 서머라이즈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머라이즈를 하고 아무거나 뉴스를 하나 가져와 볼까요? 뉴스를 뭐 하나 가져와서 네, 이게 좀 그래도 긴 뉴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거나 뉴스를 가져와서 트랜스레이트를 해보려고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뉴스를 입력하고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누르면은 뭐 요약을 잘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직접 한번 네,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뭐 클락이 잘 팔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T5라는 걸 써본 거고요. 아, 그러면 이거 T5만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T5 말고 여기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서 이제 그 중에 또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릴 게 그거 바로 위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한국어를 가져왔습니다. 네. 한국어를 가져왔고, 아, 다음에 영어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영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볼 수 있어요. 모델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직접 영어 버전은 여기 있는 걸 무료로 다 쓸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번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는 영어보다는 좀 적고 공개된 모델만 쓸 수 있고요. 그 중에 제가 GPT 이걸 이제 학습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볼 건데 일단 요거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실행 누르고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 보면은 from transformers import but tokenizer 뭐 GPT-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토크나이저는 이렇게 가져오고 모델은 이렇게 가져와라. 그리고 텍스트는 이렇게 입력할 거고 텍스트는 입력한 거를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물을 넣고 요거를 이렇게 볼 거다. 이렇게 하고요. 보면은 결과물이 아, 내가 인생이를 넣으면 이 뒤에 문장을 만들어줘.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다. 뭐 나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수업이 재밌다 하면은 이 문장을 뒤에 어떻게 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이 재밌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네요. 뭐 제가 저의 의도랑 관계없이 어쨌든 말이 만들어지긴 하네요. 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 해볼까요? 아, 네, 인공지능 개발 이렇게 치면은 얘가 또 뒤에 뭐라고 말을 만들지? 네, 보면은 인공지능 개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 스피커 갤럭시 기어. 여기서 왜 끊겼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게 기본 세팅이 여기서 해줘야 돼요. 뭐 기본 세팅을 잘 안 해주면은 20글자에서 아마 20자에서 잘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나름 말이 그래 되게 이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면 결국에 토크나이저랑 모델을 불러오고 그거 가지고 밑에서 어떻게 쭉쭉쭉쭉 쓸 수 있게 만드는 거다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처음 보여드린 걸 다시 한번 보고 보면은 제가 여기 프린트라고 된 게 있는데 요거에 뭐냐면 이제 input ids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인생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토크나이저라는 데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인생이 이거는 이 토크나이저가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인생 플러스 이 이렇게 아마 토크나이저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 토크나이저가 알아서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 요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16,082번째 있는 거더라. E라는 게 8,018번째 있는 거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16082. 그러니까 한번 가까운 것 같아서 한번 가볼게요. 네. 실제로 숫자가 조금 차이 날 수 있어요. 1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이게 파이썬이 숫자 세는 방식이 달라서 있네요. 인생. 네. 이게 파이썬이 숫자 세는 방식이 저희랑 차이 나게 0부터 숫자가 세요. 0이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6082가 사실은 1608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가니까 인생이란 게 있어요. 이 토크나이저가 인생이라고 내가 쳤지만 인생이라는 거는 1608에 있는 걸 얘가 알아내 준 거죠.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8018이니까 실제로는 8019번에 뭔가 있겠죠? 8019번에 가면은 801 하면 땡땡이 요 땡땡이라는 게 앞 글자에 뭐가 있고 이가 있으면은
땡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input id 이 토크나이즈 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슨 글자를 넣어 주든지 간에 이 글자를 얘가 학습된 방식으로 띄어쓰기로 이해를 하고 걔가 각각 숫자가 몇 번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만 봐도 아, 인생 이 똑같이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3번은 뭐냐면 문장이 끝났다라는 걸 표시하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컴퓨터는 인생이 뭔지 모릅니다. 컴퓨터는 인생이 뭔지 모르고요. 근데 요거랑 요거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컴퓨터는 요 숫자랑 요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가 요 숫자에 해당하는 배열이 있어요. 요 숫자에 해당하는 배열이 있고요. 그 배열을 가져와서 어떤 모델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가 모델을 돌리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웃풋을 해보니까 인풋에 한 거에다가 뒤에 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풀어보니까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게 두 번 있으니까 똑같은 숫자가 두 번 있을 것 같아요. 14883 이게 행복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13973이 하고 또 14883은 또 행복 2016은 하다. 그리고 3번은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다 숫자로 하는 거구나. 컴퓨터는 인생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아는 건 1608이랑 8018이 들어오면은 뒤에 요 숫자가 들어오는 확률이 높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음, 컴퓨터는 인생이라는 글자를 모릅니다. 단지 이 숫자만을 알 뿐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들어오면은 이 숫자 뒤에는 이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더라 아는 게 바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컴퓨터가 과연 언어를 잘 이해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잘 이해한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인생이 넣고 이렇게 말 만들어 주는 것만 보면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속사정을 놓고 보면은 막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GPT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언어를 잘 이해했다. 인간보다 언어를 잘 이해했다. 고 말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 다만 이 문장의 패턴을 잘 할 수 있다. 인식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가 이제 지금 실습을 해 본 거고요. 보면은 네, 그게 다 요 과정들이고 네, GPT로 이제 문장을 직접 실습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T5로도 직접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걸로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리뷰가 있어요. 리뷰가 있으면은 이 리뷰를 가지고 평점을 사람들이 주죠. 근데 이걸로 나는 그냥 평점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각각의 세부 항목으로 얘 점수를 알고 싶어. 점수가 좋으면 3점, 싫으면 1점, 평균 또는 내용이 없으면 2점. 그러면은 이 문장을 쫙 넣으면은 이 인공지능이 얘 점수를 밀착력의 점수로 알려줘요. 분류하는 거죠. 이거 학습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밀착력이 3점, 이럴 경우에는 밀착력이 1점, 이럴 경우는 2점. 이런 걸 저희가 몇 천 개, 몇만 개를 모아놨어요. 학습을 하고 나서 새로운 문장을 띡 하나 줘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얘가 몇 점인지 맞춥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얘는 향기가 1점짜리네요. 쭉쭉쭉쭉쭉쭉 읽어보면은 좋겠네요. 냄새는 약간 화학적인 향이 나요. 이거는 1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리뷰로 점수를 매길 수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플랫할 수 있죠. 가격 점수랑 보습력 점수를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놓고 너 이거 리뷰 너 상품 가격 만족도는 높은데 보습력 낮네. 근데 너 경쟁 상품은 가격 만족도 좀 가격 비싼가 봐. 좀 비싼데 보습력이 다 좋아. 그러면은 너는 이제 가격 낮출 생각하지 말고 가격은 이미 너무 괜찮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습력에 좀 신경 써. 이렇게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문장에서 전체 리뷰 중에서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중심적으로 보고 있냐, 가격을 중심으로 보냐, 보습력을 중심으로 보냐, 향을 중심으로 보냐, 이렇게 어떤 세부 요소에
아, 초점을 두냐. 근데 향기라는 게 꼭 향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모두 고려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이것도 이제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키워드랑 주식률 간의 상관관계 이런 거 조금 사람들 관심 많은데 뭐 약간 테마주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코스닥 주식에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해서 문재인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얘를 가지고 주식의 등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등락이랑 제가 뉴스를 끌고 와서 뉴스에서 문재인이 나올 때 문재인이 어떻게 빈번하게 등장하고 중요하게 등장할 때 이 주식이 올랐냐 내렸냐 그러니까 오른 비율 나누기 내린 비율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왔던 거고요. 이게 옛날 거라서 좀 잘 맞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고 이게 아마 코스닥 주식 전체에 대해서 아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절대 사면 안 되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사면은 수익률이 괜찮았던 것들 네. 근데 옛날 데이터라서 절대 이걸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에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뭐 문장을 요약해 주는 것도 있고 키워드 추출해 주는 거 있고 또 아까처럼 소설처럼 문장을 생성해 주는 것도 있고 이 언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는 언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직접 해보실 수 있고 아까 말한 허깅 페이스를 이제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음, 제가 여기 학습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클릭해 보시면은 아, 아마 요 사이트가 뜰 거예요. 네, 랭귀지 모델 코리아 이게 떠서 보시면은 아, 여기에 이제 모델들을 제가 1, 2, 3, 4, 5, 6개 정도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토 인코딩에 해당하는 모델들이고 문장을 잘 이해해서 잘 분류하는 그런 것들이고 이거는 디코딩에 해당하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실습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시퀀스 투 시퀀스라서 문장을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모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적어 놓은 거고 간단하게 실습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UCG 보면은 어떻게 사용하냐 보면은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토크나이저는 이렇게 불러오고 모델은 이렇게 불러와라. 퍼널이라는 모델은 이렇게 토크나이저 불러오고 이렇게 모델을 사용해라. 이렇게 각각별로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제가 요 학습할 때 썼던 데이터셋은 국내 주요 커머스 리뷰 1억 개와 블로그형 웹사이트 텍스트 75기가인데 텍스트로만 75기가면 되게 크거든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 전체 텍스트를 다 모아도 5기가가 안 돼요. 5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위키피디아랑 나무위키랑 다 합쳐야지 6기가 정도 됐어요. 나무위키가 훨씬 많았거든요. 위키피디아가 한 2기가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도 말 되게 많은데 위키피디아에 있는 한국어 전체를 다 모아도 2, 3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이 모았죠. 그리고 신문 이런 거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쓰는 리뷰나 블로그로 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실제로 해보니까 성능이 좋고 그 중에 여기 일렉트라 코리아 베이스 요게 성능이 좋더라. 볼드체가 이제 성능이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수들이 꽤 괜찮게 나왔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 가지고 이제 해보시면 되고 그 모델을 쓰는 것 중에 일부를 제가 Ready to Use AI라고 또 따로 요걸 만들어서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항상 실습을 많이 했던 네, 요 페이지거든요. 여기 저희가 전부 다 실습을 해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두 개를 공개를 깃허브에 공개하고 주소도 알려드렸으니까 여기 있는 걸 시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 보시면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번 수업 동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요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이제 기업에서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이 주로 투자자나 또는 그 기업의 대표들인데 정작 그분들이 인공지능을 너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그런 분들이 네이버에 인공지능을 검색해 보면 나오는 게 파이썬이 일단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코딩하는 법 막 나와요.
근데 투자자나 대표, 기획하시는 분들이 코딩까지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모델이 뭐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거 하는데 돈 얼마나 들고, 시간 얼마나 드는지 궁금한데. 근데 거기에 관한 교육 그런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한 개 제가 발견했는데 인공지능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제가 말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조금 가성비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아는 게 이거니까 이런 걸로 좀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좀 배우고 싶고 제가 모르는 분야를 그런 제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자연어 처리라서 이걸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던 게, 그럼 내가 알린 거 이렇게 알리고, 이게 결국에 기술 민주화 아니냐. 꼭 개발자만 이거 기술을 알아야 되냐. 개발자 아닌 사람은 그러면 뉴스 보고 그냥 이렇게 따라만 가야 되냐. 근데 개발을 그냥 안 하는 사람도 다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에 쓸지 안 쓸지.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기술 민주화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비영리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연어 처리를 했지만 아마 제가 강사님을 또 한 분 모셨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음성 처리 위주로 한 2주 동안 이론적으로 음성 처리 이거 말 많던데 왜 실이 이렇게 빅스비 잘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왜 또 굼뜨게 느리게 말하고 얘 왜 이럴까? 도대체 음성 인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2주 정도 이제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또 그거 다음에는 이미지에서 이미지 하는 거 간단한 원리하고 어, 이미지에서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랑 좀 유사하게 그런 거를 이제 강의해 주실 강사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인공지능 관심 있고 또 AI 요즘 메타버스 이런 거 계속 관심 있으시면 제가 여기 카톡방에서 계속 공유를 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뭐 오늘 배운 내용도 괜찮고, 네, 아니면은 좀 나는 이런 문제 풀고 싶은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일단 수업 끝났으니까 나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이 있어서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4주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랑은 무관한데 혹시 LDA, LDS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독투백보다 성능이 안 좋은 방법인가요? 네, LDA 같은 것들을 일단 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 일단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제 LDS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LDA는 어떤 거냐면은 네, LSA, 네, 아, 예시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개념부터 조금 설명드리면은, 막, 그런 거죠. 우리가 문서를 되게 분류하고 싶은데, 아까 독투백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LDA는 어떻게 하냐면은, 문서를 분류하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뉴스를 스포츠 뉴스가 있고 또 경제 뉴스가 있고 사회 뉴스가 있는데 뉴스를 분류할 때 보면 그 안에 쓰이는 단어들이 특정 분류의 뉴스에는 특정 단어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축구는 축구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스포츠일 뉴스가 굉장히 높겠죠. 뭐 100%는 아니에요. 축구 협회가 어쩌고 저쩌고 경제 사회면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축구라는 뉴스는 아무래도 스포츠에 해당할 확률이 되게 높겠죠. 네, 이런 것처럼 이 뉴스가 있을 때, 이 뉴스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보려면은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을 잘 살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단어들을 보고 어떤 데 속하는지 알 수가 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단어 축구는 스포츠에 나오는 걸 알고 농구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스포츠 종목을 다 우리가 인간이 입력해주고 또 사회 뉴스에는 뭐가 많이 나오는지 사람이 다 일일이 입력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좀 반복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글자가 많은 걸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일단 카테고리를 쫙 분류해봐요. 그 다음에
그 분류된 뉴스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뽑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뉴스를 한번 다시 분류해보고 이 과정을 적당하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은 분류는 분류대로 잘 되고 글자는 글자대로 이 글자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지 확률도 나올 거다. 그래서 요 그림을 많이 이게 잘 돼 있는데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는 요 10번 카테고리에서 프라이스라는 단어는 요 정도의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고 뭐 라이크는 이만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 카테고리에서는 요 정도 차지한다. 요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 방법을 이제 실제로 많이 쓰고 있고 쓴다기보다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쓰는 건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냐 경제냐 뭐 그 연예 뉴스냐 이거는 사람이 분류를 한 거잖아요. 사회, 경제, 뭐 연예 이렇게. 근데 예를 들면 뉴스 전체를 이 방법을 쓰면 뉴스 전체를 세 가지로 분류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여기 인풋을 몇 개로 분류할 게를 인풋으로 줘야 돼요. 10개로 분류할게, 3개로 분류할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3개로 분류하면 경제, 사회, 연예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럼 5개로 하면 5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5개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분류가 되는데 그 분류가 내가 원하는 그 카테고리로 되는지를 조절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분류가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10개 할 때랑 20개 할 때랑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뉴스 전체를 10개로 분류할 때가 맞냐, 20개로 분류할 때가 맞냐, 조금 임의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쉽지는 않고 뭐 조금 단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할 때는 실제로 많이 배우지만 쓸 때는 조금 그 정확도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독투백도 뭐 성능이 그렇게 좋냐면은 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만약에 문서 분류를 할 거면은 독투백으로 해보는 게 조금 더 성능 원하시는 거기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카테고리의 문장들을 딱 리스팅해 놓고 이거랑 비슷한 것들 쫙 뽑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적이 조금 다르긴 해요. 독투백은 유사 문서를 고르는 데 많이 쓰고 요 L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를 클러스터링, 똑같은 문서를 모으는 데 많이 쓰는데 이 LDA가 사실상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나눠진 클러스터가 꼭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된 것도 아닐 확률이 높아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수업에서 보여주신 토크나이저에서 샵샵 방법 할 때 샵샵이 글자 수를 뜻하는 건가요? 샵샵이 두 글자, 샵샵샵이 세 글자는 아니고 샵샵은 그냥 무조건 앞에 붙어 있다 이런 뜻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뭐, 그게 앞에가 세 글자든 다섯 글자든 관계가 없습니다. 네. 다 관계없고 무조건 앞에 붙어 있어요. 네. 뭐 운세 만약에 운세라는 게 있다면 한 글자라도 이렇게 만약에 띄어쓰기가 된다면은 뒤에 있는 새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게 예를 들면 뭐뭐 운이라는 게 그냥 한 글자로 쓴 운이라는 것도 운이 좋다 할 때 그 운도 있고 또 뭐 비행운 이런 식으로 의미가 다르잖아요. 앞에 붙어 있을 때 글자랑 따로 있을 때 글자랑.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또 키워드별로 주식 수익률 예를 보여주셨는데 해당 키워드 빈번도가 날짜별로 언급되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다를 텐데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키워드 횟수가 몇 번 이상이라고 따로 설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 분석 기간 동안 키워드 횟수를 평균 내서 수익률을 구하는 건가요? 어, 이제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 말고도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날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그런 날도 주식 시장은 열렸을 텐데, 그런 날을 어떻게 고려했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어떤 방법을 썼겠죠, 당연히. 네, 그날은 뭐, 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돼서 썼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하나의 모델 내에도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수익률, 하루 수익률이야 아니면 일주일 수익률이야? 예를 들면은 이 뉴스 나오고 그 뒤에 그 다음날 수익률을 하는 게 맞아? 아니면은 뉴스가 영향을 일주일 줄 수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수익률을 구하는 게 맞아? 그것도 사람이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리고 이 뉴스 마찬가지로 이 뉴스를 하루 전 뉴스 쓸래, 3일 전 뉴스 쓸래? 그 내가 최근 일주일 뉴스를 평균 내서 수익률을 볼 수도 있고 그 전날 하루만 봐서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에 수많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는 누가 해도 절대 내지 못하고 사람마다 똑같은 키워드와 주식률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다 결과가 다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제가 키워드가 없는 날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요 두 분은 이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는 날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서 저한테 그런 문제가 안 생겨서 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걸 할 때 아마 그 전날이 아닐 거예요. 3일이나 5일의 평균을 가지고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도 그 다음날 수익률이 아니라 그 뒤에 일주일 뒤 수익률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증권사 같은 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도 꽤 있고요. 이것도 이제 증권사 가져가서 얘기하니까 되게 관심 있게 봐서 협업도 하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저도 질문 하나 하면 이 약간 영상 나온 김에 이게 나오는 게 낫나요? 수업 들을 때 너무 PPT만 하면 재미없어질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앞으로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그냥 큰 차이 없으신 것 같은지 이것도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조금 나오면 좋겠다. 너무 PPT만 보면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또 뭐 꼭 생긴 것까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러신 분도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것들도 뭐, 네. 답변이 없으시면은 굳이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겠습니다. 질문 제가 한 30초 정도 뭐 더 있어 볼게요. 네. 일단 수업 다 끝났으니까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고요. 네. 질문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수업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후에 음성이나 이미지 강의할 때도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연 처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